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작품은 유명한 소설이죠.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작품입니다. 거기 맨 위에 간단한 소개 보시면 보이죠? 일제강점기라는 작품 배경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지식인인 서술자가 토돌이 노동자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간단하게 갈래 정리하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단편소설이고요. 액자소설이에요. 액자소설 아시죠?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갈래는 단편소설, 액자소설. 정리됐죠? 성격은 사실적이다. 그리고 현실 고발적이다. 현진건이라는 작가의 특징이죠.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가죠. 그래서 사실적이고 현실 고발적. 배경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대구발 서울행 기차, 열차 안입니다. 대구발 서울행 열차 안. 됐죠? 그 다음에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1인칭 관찰자. 그 다음 주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 농민들, 우리 민중들의 참혹한 생활상 폭로.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중들의 참혹한 생활상에 대한 폭로. 됐죠? 특징 두 가지 쓸게요. 첫 번째, 1920년대 민족 항일기의 시대상을 조명. 1920년대 민족 항일기의 시대상 조명. 그 다음 두 번째,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제시.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제시. 됐죠? 자, 봅시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자, 공간적 배경 제시되어 있죠? 체크합니다. 공간적 배경. 자, 나는 여기에서 서술자가 제시가 되어 있죠.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거기서부터 쭉 시작하셔서 어디까지냐?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셔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까지. 여기까지 묶으세요. 자, 여기까지 묶으셔서 일단 이 부분은요. 여기 나오는 그의 외양 묘사죠. 거기다 쓰세요. 라는 인물의 외양 묘사. 그의 외양 묘사고요. 그의 외양 묘사하고 화살표. 그라는 인물이 살아온 내력 제시. 그라는 인물이 살아온 내력,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내력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고달픈 유랑 생활, 유랑 알죠? 막 떠돌아다니는 거. 고달픈 유랑 생활을 알게 해줘요. 고달픈 유랑 생활. 자, 어떤 모습인지 봅시다. 자,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이게 대상이죠.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봤는데, 자, 두루마기 격으로, 두루마기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의복 격식이거든요. 제일 겉에 입는 거. 자, 근데 기모노를 둘렀어요. 기모노는 일본식 의복이에요. 그쵸? 일본식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는요, 옥양목으로 된 저고리가 있어요. 얘는 또 우리나라식이에요. 한국식. 그리고 아랫도리는 중국식 바지를 입었네요. 중국식 의복. 그것은요, 또 그네들이 입는,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거야. 결국 뭐냐? 한중일이 다 합쳐져 있는 그런 옷의 모습을 한 거야. 그죠?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 떠돌아다녔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발은 간발을 했는데, 간발 나와 있어요. 발을 감쌌는데, 집신을 신었고요.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에는 모자도 쓰지 않았어요. 고부가리 보이죠? 자, 그리고, 자,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미는 거다. 자, 거기 보면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묘한 모임이라는 게, 여기 체크 보이죠? 기묘한 모임이라고 한 건 결국 뭘 가리키는 거냐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체크 거기다 정리해 두셔도 돼요. 자리를 잡은 착간에 동양 3국 사람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조선 사람, 그래서 동양 3국 사람이 다 모여서 모임이 만들어진 것.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조선 사람. 됐죠? 그래서 자리를 잡은 착간에 동양 3국의 사람, 중국, 일본, 조선 사람
다 모여서 모임이 만들어진 것. 자,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착간에는 공교롭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였으니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게 되었어.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어. 자,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서, 자, 동양 삼국의 옷을 다 한 몸에 감은 보람. 사실 별로 좋게 바라보지는 않죠. 그쵸. 거기 묶어서 쓰세요. 요거는 그를 비아냥거리는, 조롱하는 거죠. 그를 비아냥거리는 의도. 그를 비아냥거리는 의도. 일본말로 곧잘 철철 데이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 말은 결국 뭐야? 세 나라의 언어에 다 능통했다라는 말이죠. 거기 묶으시고요. 이 말은 세 나라의 언어에 모두 능통한 모습. 세 나라의 언어에 모두 능통한 모습. 즉, 일본, 중국 등등을 떠돌아다녔음을 짐작할 수 있음. 세 나라의 언어에 모두 능통한 모습. 즉, 일본, 중국 등지를 떠돌아다녔음을 짐작할 수 있음. 도꼬마데 오이다데 수가라는 거 나와 있어. 어디까지 가십니까? 자, 동경이 어떠니, 대판이 어떠니, 조선 사람은 고추를 끔찍이 많이 먹는다는 둥, 일본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처음에는 속이 니식거린다는 둥 횡설수설하다가 많은 얘기만 했겠지. 자, 그 다음 일본 사람이 엄지와 곤지 손가락으로 자르게 끊는 꼿꼿한, 자, 윗수염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까딱까딱 하는 고개에 함께 소데스까, 아 그렇습니까, 뭐 이런 의미죠. 이거는 사실 별로 이렇게 마뜩지 않다, 별로 마땅치 않아,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는 묶으시고, 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마뜩지 않게 여기는 일본인의 모습 묘사. 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일본인의 모습 묘사. 자, 그런 마디로 코대답을 할 뿐이요, 잘 받아두지 않음에 그는 또 이번에는 중국인을 붙들고 실랑이를 하죠. 니 쌍나우치 니 싱성마, 이 뭐야, 어디까지 가십니까, 누구십니까, 뭐 이러면서 덤벼보았으나, 자, 중국인 또한 그 기름진 뚜한 얼굴에 수수께끼 같은 웃음만 띄우지 별 대꾸를 안 해요. 얘도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여기도 중국인도 그에게 별다른 관심 없음. 거기다 체크. 중국인도 그에게 별다른 관심 없음. 그래도 무얼하고 연애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이번에는 또 나를 보고 웃어 보이는 거지, 그치? 이 사람이 이젠 또 나를 이제 나를 타겟으로 뭐라 하려는 거지. 자, 그다음 그것은 마치, 그다음 넘어갑시다. 어디 갔니? 왜 안 가니? 자, 그것은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훌륭한 제 재주를 갈채해달라는 웃음인 거야. 자, 거기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 체크하시고요. 요거는요,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글을, 체크,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글을 짐승을 잘 놀리는 요술쟁이의 비유. 됐죠? 자, 그렇게 훌륭한 자기의 재주라는 거는 난 여러 나라의 말을 할 줄 알아요 라는 거에 갈채, 박수 좀 쳐줘요, 뭐 이런 의미죠. 칭찬해줘요, 뭐 이런 의미죠. 근데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어.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못마땅함 체크. 그의 행동이 못마땅함. 됐어요? 그 주적대는 꼴이 어줍지 않고 밉살스러웠던 거야. 그는 잠깐 입을 닫히고 무료한 듯이 머리를 더욱더 긁기도 하며 손톱을 이로 물어뜯기도 하고 멀거니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암만 해도 지절되지 않고는 못 참겠다든지, 이 사람은 이렇게 수다를 떨어야 되나봐, 그치? 요거 묶으시고, 불안한 상태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말과 행동을 통해 그가 매우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음을 제시. 말과 행동을 통해 그가 매우 불안정한 심리 상태임을 제시. 문득 나에게로 향하여 이번에는 어디까지 가는기요? 라고 하면서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이죠. 서울까지 가오. 아, 그런기요. 참 반갑구만. 나도 서울까지 가는데 우리 동행이 되겠구만. 자, 나는 이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뭐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어서 그냥 덤덤히 입을 닫았대. 아, 말하기 싫어 이랬던 거지, 그치? 자, 여기 묶으시고,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거기다 묶어 쓰세요. 그는 나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나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지만 나는 그와 대화하고 싶지 않음. 그 체크. 그는 나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지만 나는 그와 대화하고 싶지 않음. 됐죠? 서울에 오래 살았는겨? 그가 또 물었어요. 6, 7년이나 됩니다. 좀 성가시다 싶었으되 될걸 안 할 수도 없었던 거야. 아이고 오래 살았구만. 나는 처음 길인데. 자, 우리 같은 막벌이꾼이 차를 내려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는겨. 자, 일본어로 말하면 기진야도 같은 게 있는겨. 기진야도. 거기 보이죠? 노동자 합숙소.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소개해주는 그런 같이 사는 뭐 이런 데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묶으시고요. 요게 사실은 이 사람이 서울 가는 이유인 거죠. 거기 묶으세요. 그의 직업과 함께 그가 서울로 가는 이유 제시. 그의 직업과 함께 그가 서울로 가는 이유 제시. 됐죠? 하고 그는 답답한 제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러 보였어요.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그 다음 체크하죠. 웃기보다는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 체크하죠. 웃기보다는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 이건 뭐냐? 이 사람이 참 힘들게 살았구나 라는 게 드러났다는 얘기지. 거기다 쓰세요. 과거에 고단한 삶이 과거의 고단한 삶이 얼굴에 제시. 과거의 고단한 삶이 얼굴에 제시. 자, 그걸 발견했대요. 자, 그 다음부터 묶어봐요. 군데군데, 여기서부터 군데군데 찢어진 건성드뭇한 눈썹이 오로리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술의 양미간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 뺨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벌은 쪽 빨아들고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조이던 눈에 눈물이 괸 듯 30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얼굴이 10년가량은 더 늙어진 듯 했다. 여기까지. 30살인데 30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더라 라는 얘기죠. 거기 묶어서 써요. 그의 얼굴 생김새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의 얼굴 생김새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 그의 얼굴이 볼품없고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의미. 그의 얼굴 생김새 묘사하고 있는 부분. 그의 얼굴이 볼품없으며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의미. 됐죠? 그의 얼굴이 볼품없으며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의미. 나는 그 신산스러운 표정에서, 그 힘들어 보이는 표정에서, 고생스러운 표정에서 얼마쯤 감동이 돼서 그에게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 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의 얼굴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워 보여서 반감 가졌던 걸 좀 풀었다, 이런 뜻.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라는 것이 있지요. 노당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지금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겨. 결국 이 사람은 서울에 왜 가는 거야? 그치, 일자리 구하러 가는 거죠. 거기에 묶으시고 그가 서울로 가는 목적. 그가 서울로 가는 목적. 자, 라고 그가 매달리듯이 또 재우쳤어요. 자,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런지요.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어. 그러나 일자리에, 거기서부터 묶으세요. 일자리에, 거기서부터 체크 묶으셨어요? 거기서부터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거야. 왜? 나는 이런 걸 해본 사람이 아니거든. 그치. 거기까지 묶으시고 거기다 쓰세요. 나는 지식인이었거든. 그치, 거기다 써요. 나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노동 숙박소를 통해 할 수 있는 민중의 일자리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야. 거기다 쓰세요. 나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노동 숙박소를 통해 할 수 있는 민중의 일자리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음.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그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까지 이제 궁금한 게 생긴 거야. 다 쓰세요. 그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 그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고향에서 오누마. 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하고 그는 한숨을 훅 쉬는 거죠. 자,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가 풀려나왔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그는 한숨을 푹 쉬었다. 자, 여기까지를 사실은 발단이라고 봐요. 발단 체크하시고요. 발단 정리합니다. 자, 그가 기차 안에서 동양 3국에 복장을 하고
그가 기차 안에서 동양 삼국의 복장을 하고 주적대며 행동함. 주적대며 행동함.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가 풀려나왔다. 이 부분 체크하세요. 자, 여기가 액자 소설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민중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내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내 이야기. 거기 체크합니다. 액자 소설인 이 작품의 내화. 아내 이야기. 액자 소설인 이 작품의 내화가 시작되는 부분. 자, 액자 소설인 이 작품의 내화가 시작되는 부분. 자,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100호 남짓한 한 100집 정도 사는 거야.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라는 걸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 옆에 있어. 자, 역둔토로 말하면 사사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후했어. 좀 더 돈을 벌 수 있었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줄치죠. 그러므로 넉넉하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묶어서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바뀌기 전에는 쓰세요. 세상이 바뀌기 전. 세상이 바뀌기 전은 일제강점 이전이란 뜻이에요. 세상이 바뀌기 전 가로하고 일제강점 이전에는 평화롭고 풍요로웠다라는 얘기. 됐어요? 일제강점 이전에는 세상이 바뀌기 이전에는 평화롭고 풍요로웠다. 자,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이 말은 그치 일제강점 이후라는 뜻이에요. 왜? 그 뒤에 보면 그 땅이 전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로 들어갔다란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동양척식회사라는 게 결국 그치 우리가 일제 치하로 들어가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소유로 들어갔다라는 건 이제 소장농이 됐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그의 가족은 동양척식 회사의 소장농으로 전락했다. 됐죠? 소장농으로 전락. 동양척식 회사.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소장농으로 전락했다는 뜻이야. 그나마 직접 회사에 소장료나 바치게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에 소작인이라는 게 또 이제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에는 소작인 노력하며 실작인에게 지주 행세를 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 사람하고 연결해주는 또 다른 소작인이 생겨나서 걔가 지주, 땅 주인 행세를 하면서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을 실작인이라고 한 거야. 걔네들한테 또 돈을 뜯어갔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동척에 소장료 물고 또 중간 소작인에게까지 긁히고 보니 이해되죠? 동척에 소장료 물고 또 중간 소작인에게까지 긁히고 나니 이제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묶으시고 거기다 쓰세요. 일제강점 이후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짐.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짐. 그래서 실작인의 손에는요 소출의 3알 세상에 3알도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연불하듯이 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됐고요. 결국 남부여대하고 남부여대라는 말 잘 알아두세요.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결국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랑하는 삶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자주 나와요.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다른 곳으로 유랑한다는 뜻이야. 그런 사람들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동리는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줄쳐주시고 거기다 쓰세요. 이게 뭐냐? 일제의 가혹한 수탈 쓰시고 화살표. 일제의 가혹한 수탈로 인한 이농현상 심화. 이농현상이란 말 알죠? 다들 농촌을 떠나는 거야. 일제의 가혹한 수탈하고 화살표. 이농현상 심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결국 그가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가 실상 26. 30도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생각해.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이야 이렇게 늙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 28살짜리가. 그리고 이거는 서술자의 목소리. 서술자의 목소리. 자, 그의 집안은 그래서 살기 좋다는
살기 좋다는 그런 말을 듣고 어디로 갔냐? 서간도로 갔어요. 서간도로 이사를 갔어요. 서간도 보이지? 압록강 그 건너야. 저 꼭대기까지 간 거죠. 서간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 간들 신신하랴. 어디 간들 새롭고 생기가 돌겠느냐. 요것도 누구 목소리? 그치. 서술자의 목소리 거기다 쓰세요. 자, 서술자의 목소리 체크하시고요. 서술자의 목소리 하고 화살표하고 쓰세요. 서간도에 가서도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라는 의미예요. 서리법이죠. 서간도에 가서도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라는 의미. 자, 그곳에 비옥한 전야도 그런 땅들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는 없었다. 이미 간 사람들이나 먼저 간 사람들, 그곳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 거지 나중에 간 사람들 거는 없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 정리해서 써요. 그곳에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해서 열려질 리 없었다. 그러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거기다 써요. 그곳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에서 먼저 간 사람들이 이미 차지했다 라는 말. 이미 차지했다. 됐죠? 그곳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에서 먼저 간 사람들이 이미 차지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를 했고요. 황무지는 비록 많다고 하지만 그곳에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자,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무슨 행세로, 거기서부터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그렇게 거친 땅을 풀 수가 있겠느냐. 거기 묶으세요. 거기 묶어서 쓰시면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다. 그래서 황무지 개간을 못했다는 뜻이야. 이해되죠?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 결국 빈주먹뿐이었어.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2년. 결국 억지로 버티어갈제. 그 다음부터 또 묵죠. 그의 아버지는 여기서부터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에 외로운 혼이 되었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4년이 못 되어 결국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여기까지. 결국 타지에서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 그쵸? 거기다 쓰세요. 그는 서간도에서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었음. 했어요? 그는 서간도에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됨. 됐죠? 거기까지 끊고 여기 정리. 전개 부분. 전개됐어요? 전개 씁니다. 고향을 떠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는 그 고향을 떠난 사연을 이야기하는 그 모친꺼정 돌아가셨구만.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 못 자셨구만. 못 드셨어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한테 죽 한 모금 못 드릴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했다란 뜻이죠. 그거는 묶으셔서 매우 가난했음, 매우 가난했던 상황 하고 이야기를 하더니는 문득 말을 끊는다. 자, 그의 눈이 번들번들함은 눈물이 쏟아졌음이리라. 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의미예요. 거기 체크. 부모의 죽음을 생각하며 눈물을 쏟음. 눈물을 쏟음. 나는 무엇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자, 줄치죠. 나는 차를 탈 때 친구들이 사준 정종병 마개를 빼었다. 그에 대한 마음이 크게 바뀌었죠. 체크합니다.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의 변화.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의 변화. 뭘로 바뀌었죠? 그치, 연민으로 바뀌었어요. 연민. 불쌍함을 느낀 거죠.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어.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 연거푸 5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묶어요.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팔다가 몸으로 이제 일하는 거야. 일본으로 또 벌이를 찾아가게 되었고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판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 보고요. 벌이는 조금 나았지만 외롭고 젊은 몸은 당연히 방탕해졌어요. 돈을 모을래야 모을 수도 없고 이따금 우람한 치바치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접을 하고 있을 수도 없어. 화도 나고 고국 산천이 그립기도 해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여기까지 묶으시고요. 거기까지 묶었으면 거기에다가 쓰세요. 요 묶은 부분은요. 거기 묶은 부분은 그의 유랑생활을 요약적 제시. 그의 유랑생활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 요 부분만 따로 줄쳐서 오래간만에 고향 돌려보고 그치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 요거는 그치 여기는 따로 줄쳐서 그가 이 기차를 타고 있는 이유 제시. 그가 이 기차를 타고 있는 이유 제시. 그 묶은 부분은 그의 유랑 생활을 요약적 제시 됐죠? 고향을 가시니 반가운 사람이 있습니까? 난 탄식했다. 반가운 사람이 다 뭐냐? 고향이 통 없어졌더라. 그렇겠죠. 9년 동안이면 퍽 변했겠죠. 그냥 변했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 뭐래냐? 변하고 뭐건 간에 중요한 게 뭐냐? 완전히 없더라.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없더라. 이 말은 결국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없어졌더라. 진짜 말 그대로 폐농이 됐더라. 이런 뜻이에요. 거기 쓰세요. 자, 뭐라고 쓰냐? 일제의 수탈로 인한 당시 농촌의 참혹한 현실 제시. 일제의 수탈로 인한 당시 농촌의 참혹한 현실 제시. 됐죠? 그러면 아주 폐농이 되었단 말씀이요. 그렇구만. 무너지다가만 그런 단만 즐비하게 남았더만. 우리가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을까라고 하면서 그의 짜는 듯한 목이 높아졌다.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했어요. 여기까지 끊고 여기가 위기 체크하시고요. 자, 부모님을 잃고 정리합니다. 위기 부분. 부모님을 잃고 서간도를 떠나 유랑생활을 한 그. 부모님을 잃고 서간도를 떠나 유랑생활을 한 그. 됐죠? 그 다음 썩어서 넘어진 석가래 뚫뚫 구르는 주춧돌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서 젖혀놓은 것 같더라. 완전한 그 폐농이 되어버린 고향의 모습을 지금 상세하게 묘사해 놓은 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폐농이 되어버린 고향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 폐농이 되어버린 고향의 모습 상세하게 묘사.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100집이 넘게 살았던 동네가 10년이 못 되었는데도 이렇게 없어지더라.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 광경을 눈앞에 그리듯이 멀거니 먼 산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꿀꺽 마시고 가슴이 터져 이러면서 울었단 얘기야.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중요한 거 나오죠.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조선의 얼굴. 자,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주권을 상실한 조선의 모습 썼어요. 두 번째,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조선인의 비참하고 침울한 모습. 첫 번째, 주권을 상실한 조선의 모습. 두 번째,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조선인의 비참하고 침울한 모습. 됐죠? 자, 이윽고나는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이번 길에 고향사람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더니 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다. 근데 더욱 침울해졌다. 왜?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치? 자, 반갑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반갑다마다 거기에다가 죽은 사람 만난 것 같더라. 근데 그 사람 또 나랑 까닭 이유도 좀 있었던 사람이다. 나랑 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죠. 어떤 이유냐? 나랑 혼인말이 있던 여자다. 놀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그 사람 신세도 내 신세만 하더라. 이 무슨 의미야? 그 사람도 참 비참했더라. 이런 말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사람 이야기로 내화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여자 이야기 됐죠? 자, 그 여자는 이 말은 거기다 쓰세요. 자, 그 여자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로 비참했음을 의미 거기다 쓰세요. 그 여자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로 비참했음을 의미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2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자라났어요. 14살 적부터 혼인말도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했대.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야. 거기 묶으시고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고 싶었어요. 이런 의미. 자, 그런데 그 처녀가 17살 되던 날 겨울에 벼랑간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 아비 되는 자가 20원 받고 대구 유곽에 그런 창녀들, 그러니까 몸 파는 곳에 팔아먹은 거야. 이해되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리에서 못 살고 이사까지 갔어요. 그만큼 힘겨운 상황이었단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얼마나 힘겨운 상황인지 알겠죠? 물론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힘겨웠던 상황. 자, 그 후로는 피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게 되었단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야 빈터 만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뵐 뻔한 댁과 마주치게 됐는데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던 거야. 권려는 그 여자, 그 여자 뭐 이런 의미야. 알아두세요. 3인칭 대명사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자, 20원 몸값을 10년을 두고 갚았어요.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60원이나 남았었는데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몸에 몹쓸병 들고 나이 늙어서 산송장 되니까 그제서야 빚 남은 거 탕감해 줄게. 그리고서는 놓아준 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늙고 병들어서 쓸모 없어지자 놓아줌. 늙고 병들어서 쓸모 없어지자 놓아줌. 쓰셨죠? 그 다음 자, 거기서부터 묵죠. 걸려도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거기에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 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다. 누구랑 똑같았던 거야. 그치. 여기 나오는 그와 그녀가 서로 같은 처지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녀도 그처럼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도 황폐해진 고향의 모습을 보고 슬퍼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이런 같은 처지를 보고 그치.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동병상련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렇게 하루해를 울면서 보내고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에 한마디 두마디 배워두었던 일본말 녹택으로 그 일본집에 있게 되었던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자, 거기까지 절정 정리합니다. 절정 체크해 주시고 거기다가 쓰세요. 폐허가 된 고향에서 혼잣말이 있던 여자와 만남.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도 변하는기요. 그 숨많던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다시 그 숨많던 머리가 훌렁 다 벗어졌더마. 눈은 푹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이 황산을 끼얹은 듯 하더마.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해되시죠? 거기 묶으시고 본인 얼굴도 그러면서 그치? 거기다 정리합니다. 숱한 고생으로 인해 겉모습이 많이 늙어 보임. 숱한 고생으로 인해 겉모습이 많이 늙어 보임.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더마.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그치?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10병 따라서 뉘고 헤어졌구마 하고서는 자, 그 다음부터 줄치려 가슴을 짜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쳤음이더라. 자, 여기 묶으시고 뭐뭐이더라 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여기 체크합니다.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 하고 땡땡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 쓰시고요. 그에 대한 나의
동정적 태도를 그에 대한 나의 동정적 태도를 영탄적 방식으로 제시. 영탄 알죠? 감탄사. 자, 그에 대한 나의 동정적 태도를 영탄적 방식으로 제시. 이야기를 다 하면 뭘 하는 거냐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 나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다 났다.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비참해서 듣기도 참 힘들었다. 이런 말이죠. 거기 묶으시고 거기다 쓰세요. 나도 그와 그녀의 비참한 삶을 듣고 나도 그와 그녀의 비참한 삶을 듣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라는 의미 했죠? 나도 그와 그녀의 비참한 삶을 듣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음.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두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다 마셨단 얘기죠. 그는 취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그런 노래를 읊조렸다. 거기 체크.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요거 묶어서 쓰세요. 요게 민요 아리랑 있죠. 민요 아리랑의 가사를 바꾸어 만든 신민요라고 하거든요. 거기 쓰세요. 민요 아리랑의 가사를 바꾸어 만든 신민요 하고 화살표. 당대 현실을 비판한 노래. 민요 아리랑의 가사를 바꾸어 만든 신민요고요. 당대 현실을 비판한 노래. 정리하셨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신민요가요. 실제로 요것만도 자주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자, 벼섬이나 나는 전토는 이 말은 뭐냐면 소출이 좋은 땅, 그러니까는 경작이 잘 되는 그런 땅, 소출이 좋은 땅은 신장로가 되고요. 새로운 땅을 거기에다 만들고요. 아니, 새로운 길을 만들고요. 그 다음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는 친구겠죠. 거기 묶으시고 요거는 일제강점기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지식인들은 감옥소 가요. 끌려간다는 얘기죠. 일제강점기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지식인들은 감옥소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들은 여기 체크하시고 요거는 망국의 비운을 체험한 노인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공동묘지 가고요.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겠죠. 인물이나 좋은 계집들은요, 얼굴 반반해서 예쁜 여자들은요 유학 가고요. 이 말은 결국 뭐야? 조선 여인들 뭐 유학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대로도 끌려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거기다 쓰세요. 조선 여성들이 겪게 된 비참한 운명. 조선의 여성들이 겪게 된 비참한 운명 제시. 정리했어요? 그래서 요런 노래로 신민요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결말하고 정리. 자,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씁쓸함을 느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씁쓸함을 느낌. 이 나라는 사람이 그의 삶에 공감을 느꼈기 때문에 씁쓸함을 느끼는 거겠죠. 자, 결말.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씁쓸함을 느낌.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두 가지만 정리합시다. 일단 첫 번째, 마지막에 제시된 신민요의 역할. 신민요의 역할 간단히. 자, 거기다 정리하세요. 결말에 제시된 신민요는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에 의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당대 조선의 모든 민중들이 비극적인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음을 풍자하고 있다. 노래의 내용은 당대의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겪는 순환과 고통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결국 작품 말미의 신민요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정리하셨죠? 신민요의 역할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해 둘 거는 이 고향이라는 소설의 서사 구조, 이야기 구조 정리할 건데, 일단 서두 부분 처음 시작은요, 거기 정리. 서울로 가는 기차에서 만난
나와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안의 이야기, 액자식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안의 이야기, 내화 이야기는요. 그 내화에서 여기 안에 보다 정리, 일제에게 농토를 빼앗긴 그의 이야기가 제시가 돼요. 일제에게 농토를 빼앗긴 그의 삶. 그래서 간도로 이주해서 부모가 죽은 이야기, 중국과 일본을 떠돌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옛 여인과 해오했으나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된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요. 요게 내화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그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이야기 전체의 서사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고향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